자, 여러분 잠깐 쉬셨나요? 수학 따지기 2단계 12호 4주차 6번 문제 이어갈게요. 6번 문제는 갑을 병 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에게 전체의 16분의 3을, 을에게는 전체의 2분의 1을 나누어 줬다고 해요. 병에게는 나머지의 5분의 2만큼을 나눠줬더니 남은 감이 딱 9개였습니다. 총 감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처음에 감의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막대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선생님이 정리하기 쉽게 딱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전체 이 막대를 1이라고 봅시다. 전체 막대 길이를 1이라고 봤을 때, 여기를 전체를 1이라고 봤을 때, 갑이 갖는 감의 비율은 16분의 3이랍니다. 전체를 16으로 나눈 것 중에 3만큼 갑이 갖는 거죠. 그 다음에 2분의 1만큼은 을이 갖는 거래요. 그러면 2분의 1만큼은 을이 가지고 갔어요. 자,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이 있죠. 남은 한 사람은 5분의 2만큼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의 5분의 2니까 갑이나 을은 전체의 16분의 3, 을은 전체의 2분의 1인데 병은 기준량이 달라졌어요. 나머지의 5분의 2예요. 그렇다면은 그 나머지가 얼마인지를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찾아보죠. 나머지가 얼만큼이지? 자, 갑은 음, 분모가 16이니까 16분의 3, 을은 2분의 1을 16분의 얼마로? 16분의 8배, 8배에서 16분의 8로 이렇게 분모가 같은 분수로 바꿔보죠. 그러면 갑과 을이 가져간 게 16분의 11이죠. 그쵸? 이 두 사람이 가지고 간 게 16분의 11이란 말이에요. 그쵸? 16분의 11 가지고 왔으니 나머지 병이 가지고 왔다는 그것의 기준량이 지금 16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16분의 11을 갑과 을이 가지고 갔으니까 이 나머지에 해당되는 것은 16분의 16에서, 그죠? 전체에서 16분의 11만큼을 어떻게 한 거? 뺀 거. 그거만큼이 지금 나머지란 말이죠. 그죠? 나머지 이만큼. 그래서 이게 16분의 5예요. 그죠? 16분의 16에서 16분의 11을 뺀 거. 그게 바로 16분의 5예요. 그죠? 그런데 그 16분의 5에 얼마큼을 가져갔다고요? 5분의 1을 가지고 갔대. 누가? 병이.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을이 가지고 간 거, 병이 가지고 간 거, 갑이 가지고 간 걸 다 빼고 나면 이 9개라는데 이 9개의 전체에 대한 비율은 얼마지? 이거는 지금 나머지가 16분의 5인데 말이죠. 16분의 5에 5분의 1을 병이 가지고 갔으니까 16분의 5에 5분의 3만큼이 남았겠죠.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따지고 봤더니 음, 그러면 전체 중에서 9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전체를 얼마로 넣을 거냐면 이 전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얼마로 넣을 거냐면 X개라고 놓으려고요. 그러면 전체 개수가 X개인데 말이야. 그 중에 얼마큼? 음, 갑하고 을한테 준 나머지의 5분의 3만큼이 9개라는 거지. 그래서 16분의 5에 얼마큼? 5분의 3만큼. 그게 실제로는 9개야. 그죠? 9개야. 식이 완성됐습니다. 식이 완성됐는데, 보니까 또 오이르노 해서 약분도 되네요. 그러면 좀 더 간단해질 테니까 그렇게 미리 약분하고 볼까요? 네. 그랬더니 x의 16분의 3이 전체의 16분의 3에 해당되는 게 9개래요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체에 처음에 있었던 전체 개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9 나누기 뭐 하죠? 16분의 3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나누기 16분의 3을
곱하기로 고쳐서, 그쵸? 분수 나눗셈은 다 곱하기로 고쳐서 계산하지요. 나누는 수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해서, 그쵸? 1로 만들고 나눌 수에다도 역수를 곱해서 어떻게 해요? 아, 여기다가 9 곱하기 3분의 16 나눌 수의 16분의 3의 역수인 3분의 16을 곱했고요. 그 다음에 나누는 수의 16분의 3에 3분의 16을 곱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약분해서 1로 만든 후에 얘를 어떻게 했어요? 얘를 생략해버렸죠. 그래서 남은 게 이거지. 그래서 뭐였어? 분수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기로 했죠. 그대로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3일은 3, 3, 3은 9 해서 몇 개? 48개가 나왔대요. 그쵸? 네. 자,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간의 개수는 몇 개예요? 48개예요. 이렇게 진짜 결정. 그쵸? 응. 자, 잘했죠? 그러면 진짜 맞을까요? 한번 맞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갑은 16분의 3을 가졌대요. 그럼 갑이 가진 거는 48을 16으로 나누면 3, 3, 3, 9. 갑 9개 가졌네. 어머. 마지막에 남은 개수랑 갑이 가져간 거 똑같네요. 그쵸? 9개 가졌죠? 그 다음에 을은 전체의 반을 가졌네. 그럼 을은 24개를 가졌네. 맞죠? 그 다음에 병은 전체의 얼마를 가진 셈이에요? 이거 약분하고 하면 8분의 1을 가졌네. 그쵸? 8분의 1, 48의 8분의 1은 6개네요. 그쵸? 아, 병이 가지고 간 거는 그러면 실제로 가져간 거는 몇 개다? 6개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남은 게 9개고 그럼 6개, 9개, 24개, 9개 다 더해보면 되겠다. 그쵸? 9가 두 번이면 18. 거기다 6 더하면 24. 24, 24 더하니까 48. 딱 맞았네요. 그쵸? 네. 이렇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했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 문제는 7번 문제예요. 둘레의 길이가 520m인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의 둘레를 따라서 A, B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더니 딱 13분 후에 만났다는 거예요. 13분 후에 만났습니다. 그랬어요. 13분 후에 만났어요.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생각해 볼까요?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더니 13분 후에 딱 만났대요. 자, 두 번째, 같은 방향으로 이번에는 걸어가 봤더니 52분 후에 딱 만났대요.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그쵸?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주고 A가 B보다 더 빨라요. 그러면서 A는 분속이 얼마인가요?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그러면 말이 좀 길어서, 문장이 좀 길어서 혹시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은 문제예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일단은 연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못의 둘레는 520m예요. 그리고 어, 여기서 출발해요. 출발. 선생님이 지금 빨간 막대 세우는 여기서 출발. 그리고 A, B 두 사람이 같은 곳에서 출발하는데 서로 반대 방향 가요. 그리고 A가 B보다 빠르대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이 사람을 A가 B보다 빠르다 해서 얘를 A로 그다음에 여기를 B로 이렇게 놔봤어요. 그래서 B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A는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해서 갑니다. 간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서로 멀어지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B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A가 이렇게 삥 둘러서 여기까지 왔어요. 둘이 딱 만났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몇 분? 13분 후에 만났다는 거죠. 알겠죠? 이걸로 식을 하나 만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둘이에요. A의 분속도 모르지만 B의 분속도 몰라요. 그렇죠? 연못의 둘레 길이는 알고 또 몇 분 만에 만났는지도 알지만 이 두 사람이 지금 1분에 얼마씩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걸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모르는 게 두 가지여서 A의 분속, A라고 하는 저분의 분속을 뭐라고 놓을까요? A의 분속을 A 미터라고 둡시다. 1분에 A만큼 간다고 둡시다. 소문자로 해서 딱 연관 지어서 생각하기 쉽게 했습니다. B의 분속은 B 미터라고 합시다. 음. 자, 그러면 A의 분속은 A미터, B의 분속은 B미터. 그런데 서로 마주 보면서 오고 있죠. 마주 보면서 오고 있어. 점점 이 친구는 요만큼, 이 친구는 조금 속력이 더 늦어서 이만큼, 이 친구는 좀 빨라서 요만큼 더 많이 왔어요. 그러면 1분에 올 수 있는 거리는 각각 한 사람은 A만큼, 한 사람은 B만큼 오죠. 1분에 요만큼씩 요만큼씩 다가와서 딱 만났죠. 딱 만날 때까지의 시간은 13분이 걸렸고 그때 A하고 B가 걸어온 그 거리를 딱 합하면 어떻게 돼요? 연못 한 바퀴가 되겠죠. 520이 되겠네 해서 식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죠? 네,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을 봤더니 아, 어떻게 됐대요? A, B 두 사람이 이번에는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가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A는 되게 빨리 가서 저만큼 앞서가 있고 B는 좀 천천히 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B는 아무래도 속력이 조금 늦는 친구라고 했으니까 B가 여기에 지금 왔어요. A는 여기 왔어요. 여기 왔어. 근데 이렇게 점점 멀어지겠죠. 거리가 서로 점점 멀어지겠죠. 멀어지다가 만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나는 상황이 생겨? 그러면 B도 역시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죠? A는 B 있는 데까지 와버린 거지. 그치? A가 지금 빨라가지고 말이야. 빨라가지고 B가 가고 있는 거기까지 와버린 거야. 지금 B는 어디까지 왔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B는 여기까지 왔는데, A는, A는 앞질러 가더니, 앞서 가더니, 어떻게 했다고? 앞서 가더니, 빙 돌아서 어디까지? B가 있는 곳까지 왔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어, A가, 여기 A가 B보다 한 바퀴 없대요? 더 돌았다라는 것이죠. 이걸로 식을 하나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네,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둘이 서로 멀어질 거 아니에요. 1분에 A가 걸어온 거리가 더 빨라서 A에서 B가 걸어온 거리만큼 그거를 뺀 것만큼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차이가 점점 벌어지더니, 두 사람이 걸어온 거리의 차이가 벌어지더니, 52분이 지나니까, 딱 한 바퀴 차이가 났어. 그 얘기죠. 응, 이렇게. 그죠? 어,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식 하나, 여기 두 번째 식 해서 식을 두 개 만들어 놨거든. 두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두 식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좀 더 간단하게 한다는 건 등식이니까, 양변을 13으로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520 속에는 13이 40번 들어있어요. 그렇죠? 13 곱하기 4가 50이니까 40. 그래서 식을 하나 정리한 거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한번 써볼게요. 1번 식이 어떻게 정리됐나? A 더하기 B가 40이에요. 라고 정리가 됐어요. 두 번째 식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번에는 A가 앞서가고 B가 나중 오는데 52분 만에 만났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연못 한 바퀴 차이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51로 양쪽을 나눴어요. 등식이라서. 그랬더니 여기는 10이 됐네요. 그러면은 두 번째 식은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요? 두 번째 식은 A의 분속에서 B의 분속을 뺀 것이 10m 차이가 나네요. 그쵸? 10m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두 식을 비교해 봤어. 비교해 보고 이제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지? 하고서 봤더니 글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 두 식 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아, 이쪽 둘이 더한 거하고 얘네 둘이 더한 것도 똑같지 않을까? 그쵸? 똑같겠죠? 등식이니까. 그쵸? 그래서 둘이 더해봤어요.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더해봤더니 어떻게 돼? A의 두 배가. 그쵸? B는 없어져 버렸어. 그죠? B 빼기 B가 돼서. 그러면 A의 몇 배가? A 두 개가 50과 같아요가 되겠지? 아, 그러면 A는 얼마다? 25네. 오, A의 분속이 나온 거예요. 그쵸? 네. A의 분속,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A의 분속이 나왔어요. 25m. 그쵸? 음. 아, 좀 조건이 복잡해서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어떤가요? 보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간단하게 식도 정리가 되면서 A의 분속을 생각보다 쉽게 빠르게 구했죠? 네. 좀 이해가 안 가거든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들여다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A의 분속이 나왔으니까 B의 분속도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둘 사이에 10m, 분속이 10m 차이 난다 했으니 B의 분속은 15m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둘이 더해서 40m, 빼면 10m 차 나는 거 정확하게 맞았네요. 그죠? 네.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도전해야지. 자, 8시와 9시 사이에서 시계의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작은 쪽 각이 처음으로 60도가 되는 시각은 8시 몇 분일까요? 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도 선생님이 시계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러분, 이게 시계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동그라미 하나 그려서 시침하고 분침을 그려놓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질 거야. 그런 얘기 하는데 잘 안 그리더라. 그려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알았죠? 응?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있죠? 시침은 1시간에 30도, 한 칸을 움직이니까, 12칸 중에서 한 칸이니까 30도 움직이고,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를 도니까 360도를 움직인다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침이 1분에는 0.5도씩, 0.5도씩 움직이겠구나. 왜? 30을 60으로 나눴더니 2분의 1, 0.5니까요. 네, 분침은 360도를 60분으로 나눴더니 1분에 6도씩 움직이네를 알 수 있었죠. 이거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시침하고 분침의 각도 계산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등식을 이용할 건데 말이야. 어떻게? 60도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8시 정각에서 시침하고 분침이 60도가 되려면 분침이 부지런히 6도씩 6도씩 성큼성큼 오고 시침도 0.5도씩 0.5도씩 부지런히 움직여서 작은 쪽의 각도가 딱 60도가 되는 그 시각을 찾을 거라서 어때요? 분침이 시침보다 뒤에 있죠? 네, 분침이 시침보다 뒤에 있어. 처음으로 60도가 되는 거는 뒤에 있어요. 자, 그러면 시침의 각도. 시침의 각도. 출발점을 어디로 보는 거지? 12시 정각으로 보는 거야. 그치? 시침의 각도.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출발, 둘 다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는 거야. 시침도 분침도 다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고 그 각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시침의 각도는 지금 8시 정각에 30도씩 30도씩 8칸을 왔었고 이미 8시 정각에 그리고 0.5도씩 0.5도씩 몇 분 동안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몇 분을 모르니까 우리 이제 x분이라고 놉시다. 0.5 곱하기 x만큼 움직였어요. 분침은요? 분침은 6도씩 6도씩 x분을 움직여서 지금 쫓아오고 있죠. 그런데 아직도 몇 도 차이가 나요? 60도요. 그러면 분침의 각도에다가 분침의 각도에다가 60도를 더해주면 시침의 각도랑 딱 똑같아지겠죠? 네. 그렇게 등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돼요. 그럼 여기 60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 등식이니까 양변을 잘 쳐다보고 어떻게 해야 돼? 양쪽에서 얼만큼씩을 덜어내고 그죠? 덜어낼 게 있으면 계속 덜어내고 채워줄 게 있으면 채워줘서 x를 구하는 쪽으로 가면 돼요. 그렇죠?
x가 양쪽으로 있네. 흩어져 있네. 정리 좀 해야겠다, 이제. 자, 0.5x를 덜어내요. 그럼 여기서도 0.5x를 덜어내면 되겠지. 0.5x를 덜어내니까 5.5x, 그죠? 5.5 곱하기 x만큼이 여기 남겠죠. 그 다음에 60도 덜어냅시다. 오른쪽에 x만 남겨두고 덜어냅시다. 60을 덜어내면 여기 3, 8에 24, 240에서 60을 빼니까 얼마가 남겠어요? 240에서 60을 뺐으니까 40 빼고 20 빼고 180이 남겠구나. 이제 180도가 남는 거지? 자, 식이니까 단위는 빼고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계산은 너무나 많이 했죠. 그렇죠? 자, 양변에 10씩 곱해가지고 자연수로 만들고요. 그러면 1800이 될 거고 5.5도 55가 될 거야. 그치? 180 나누기 5.5니까 분자분모에 10배씩 해가지고 자연수로 만들고 약분했죠. 우리 그쵸? 약분하면 분모는 11이 되었고 그 다음에 분자는 5, 3, 15, 5, 6, 30에서 11분의 360이 되었군요. 그러면 11분의 360을 이제 대분수로 고쳐주면 되겠네. 그치? 대분수로 고쳤더니 뭐가 됐지? 11이 36 속에 3번 들었군요. 그리고 30이 남아. 그치? 그러면 30 속에 11이 또 2번 들었지. 그리고 11분의 8 남네요. 그쵸? 그래서 이 문제는 X분, 우리가 찾았던 그 시각은 8시 32와 11분의 8분이 되겠네요. 그쵸? 32와 11분의 8분이라고 딱 60도가 되는 시각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60도가 된다라고 한 거는 다음에 또 60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죠? 왜? 어, 8시 32와 11분의 8을 지나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시침하고 분침이 가까워지겠지. 또 일치하는 시각이 나오겠지. 그러다가 또 이렇게 넘어가면 어느 순간에 60도가 되는 또 순간이 오겠지. 그쵸? 그래서 뭐라고 여기 단서를 붙인 거야? 처음으로 60도가 되는 시각을 구하세요라고 단서를 붙인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로 할 때도 하면 돼요. 그때는 분침이 앞서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알겠죠? 네. 그렇게 우리는 또 식의 각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선분 AD의 길이는 선분 DF의 길이의 3배고요. AD의 길이는 DF의 길이의 3배래요. 자, 눈으로 지금 먼저 좀 봐둡시다. 자, 어떤 얘기인지. AD의 길이가 여기, 이렇게, 여기, AD의 길이에 이렇게, DF의 길이의 3배가 AD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2의 길이는 D2 길이의 2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서 3등분이 돼서 D2의 길이의 2배가 B라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또 CF하고 EF의 길이는 같대요. 요 길이는 서로 같대요. 이걸 조건으로 주고 이 가운데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에 삼각형 DEF의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면서 전체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음, 우리가 지난주에는 전체 넓이를 알려주고 안쪽에 생기는 삼각형이 전체 몇 분의 몇인지 몇 대 몇인지를 구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음, 가운데 지금 조그만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주고 천분의 길이의 비를 알려주면서 전체 삼각형, 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봐요. 먼저 보조선을 하나 선생님 그어놨죠. 네, 봐봐요. 주어진 조건을 잘 보고 이용할 거예요. 음. 아까 뭐라고 했어요? B2의 길이는 선분 D 길이의 2배예요 했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3등분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EF하고 CE의 길이는 CF하고 EF의 길이는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랑 이 길이는 같습니다. 그렇죠? 이 길이 이렇게 둘이 같아요. 그 말이야. 그치?
이렇게 해놓고 이제 한번 먼저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안에 있는 이 삼각형 넓이가 1이란 말이에요. 1. 얘가 1이야. 그러면 지금 이 BF의 넓이는 얼마겠어요? 여기가 1일 때 여기를 하나, 두 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얼마? 2가 되겠지. 맞아? 2가 되겠죠. 어. 그리고 다시 또 FBC는 얼마겠어요? FBC도 지금 6가 똑같잖아요. 그쵸? 똑같아. 똑같으니까 뭐야? 넓이도 같겠지. 그래서 여기도 2예요. 맞죠? 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에 있는 EBC, 삼각형 EBC의 넓이는 2랑 2를 더해서 얼마가 됐어요? 4가 되었네요. 그죠? 4제곱센티미터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이제 그 다음 또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디다 그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확 될까요? 자, 이렇게 그어봤습니다. 이렇게 그어봤어요. A에서 E를 연결했습니다. 선생님이 A에서 E를 연결했더니 자, 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이쪽이 2니까 여기 1이에요. 그 다음에 AD의 길이는 DF의 길이의 3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3배니까 여기가 이렇게 3배가 되겠지. 여기가 3배가 되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여기가 1이었을 때 3. 그럼 얘가 넓이가 1이니까 여기는 넓이가 3이겠죠. 3이겠지. 그 다음에 이쪽 아래에 BD가 세 쪽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6이 되겠죠. 그래서 2배가 될 거니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느냐면 삼각형 AEF 여기까지를 다 볼까요? 여기까지 쫙 내려서 보면 이게 4지요, 4. 그러면 여기도 4겠네요. 맞아요? 맞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삼각형들의 넓이가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다시 써보면 ABE 삼각형 ABE의 넓이는 ABE의 넓이는 6제곱센티미터였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EC의 넓이는 4하고 4를 더해서 8제곱센티미터가 되었군요. 그럼 몽땅 더 할까요? 몽땅 더했더니 18 제곱센티미터 넓이니까 18제곱센티미터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더니 3분의 길이의 비를 이용하니까 또 쉽게 해결이 되었죠. 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이 배운 게 작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잘할 수 있어요. 배운 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라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다 해결했고요. 10번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는 원뿔의 옆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로군요. 원주율은 약 3.14로 계산하라고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12호 1주차부터 계속해서 지금 원뿔에 대해서 탐구를 해왔죠. 그렇죠. 그래서 원뿔의 전개도에서의 그 옆면의 중심각의 크기도 1주차에 구해보았고요. 그렇죠. 또 2주차에서는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셋째 주에는 원뿔의 겉넓이를 구해보았으니까 이번에 옆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많이 수월하겠죠. 그렇죠? 네, 해봅시다. 그죠? 옆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전개도를 한번 볼까요? 네, 전개도, 옆면의 전개도, 그리고 밑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전체 겉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뭐만 구하라? 옆면의 넓이만 구하라. 그렇죠? 그래서 밑넓이 빼버리고요. 옆면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주부터 연습해 왔던 거 중심각의 크기 얼마인지 몰라도 이 360분의 중심각의 B 있죠.
그렇죠? 얘를 x도라고 만약에 한다면 360도분의 중심각의 크기.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모선분의. 그쵸? 이게 지금 10cm가 모선이죠? 모선분의 뭐 밑면의 반지름으로 구한다고 했죠. 왜 그래요? 하면 궁금하면 지금 2단계 12호 1주차 10번을 한번 가서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바로 사용하겠습니다. 그쵸? 모선분의 밑면의 반지름, 이게 바로 중심각의 비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옆면의 반지름은 얼마? 반지름은 이 모선의 길이가 이 옆면의 반지름 되겠죠? 그쵸? 부채꼴의 반지름 되겠죠?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지. 10 곱하기 10 곱하기 원주율을 얼마로? 약 3.14로, 3.14로 계산하고, 그리고 모선분의 밑면의 반지름이 360분의 중심각의 크기, 그것의 비율이니까 5분의 2 약분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쵸? 네. 그러면, 이거 계산이 쉬우니까, 계산 314. 314로 바로 할까요? 네, 314로 하고, 5분의 2 계산하면 되겠어요. 그쵸? 314의 5분의 2. 314의 5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면, 얘는 5분의 628. 그죠? 628, 5분의 628이라고 써도 되지만 얘를 수수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음, 그러면 628을 5로 나눠봅니다. 그러면 5, 1은 5, 5, 20, 5, 5, 25, 5, 6, 30에서 125.6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125.6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해서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하죠? 네. 음, 앞에서 우리가 2단계 12호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쭉 10번 문제가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1주차부터 차근차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자, 이렇게 우리는 드디어 2단계 12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2단계가 끝나고 나면 F단계로 이제 승급이 되는 거래요. 그렇죠? 네. 축하하고요. 이제 F단계에서 다시 또 만나서 열심히 매일매일 열 문제씩 공부해 보기로 할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안녕.